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세무회계과 졸업생입니다. 졸업한 지는 대략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특성화고에 대한 장단점과 본인에게 맞는 유형별로 어떻게 입시 방법을 추천드리는지에 대한 추천 방법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개인적으로 인문계보다 내신을 관리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계는 중학교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특성화고등학교는 모르는 베이스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내신을 관리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세무회계과잖아요. 세무회계과면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그 전공 과목들은 애초부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거든요.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뭐 수학 공식이라고 치면은 수학 공식을 중학교 때 배웠지만 그걸 다시 복습해 주시고 다 처음 천천히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은 내신을 관리하기는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제 과별로 산출을 했는데요. 뭐 세무회계과가 있었고 금융과가 있었고 또 뭐 바리스타 과도 있었고 관광 경영과도 있었고요. 뭐 디자인과도 있었고 스마트 컨텐츠과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있었는데 과별로 측정을 했고 과별로 공부에 목을 매는 과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금융과랑 이제 세무회계과가 내신에 정말 목숨 거는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에 속하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인문계보다는 쉬운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전공 과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배우는 내용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수월하기 좀 더 수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시험 기간이랑 뭐 수업 시간이랑 겹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자격증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나가는 진도 역시 이 자격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는 게 어쨌든 선생님 기준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고 자격 따고 이제 수업도 시험 범위 안에 그 수업의 그 자격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하기도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기도 이제 일석이조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장점으로는 취업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전공과목 선생님들께서 지인 추천으로 이제 지인 회사에 이제 공고를 뽑거나 아니면 진짜 정식적으로 업체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의뢰를 하세요. 이제 학생을 뽑는다, 신입을 뽑는다 이렇게 공고를 주시면 그 공고를 가지고 이제 학생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취업을 꿈꾸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거의 나갔어요. 95%는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취업을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95%는 거의 다 취업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보통 취업을 나가는 그 과정이 선생님이 3학년 때 1학년 때도 조사를 하지만 1, 2, 3학년 때 다 조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3학년 때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취업을 원하느냐 아니면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느냐 이러면은 취업으로 간다고 한 학생을 이제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이 학생의 뭐 모습이라던가 일상적인 모습, 뭐 인사성, 활발한지 적극적인지 열정적인지 이런 세세한 면들을 잘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나름의 꿀팁은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시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인사하시고 선생님 지나가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뭐 수업 시간에 이해 안 가는 거 있다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면서 나의 열정을 이제 좀 더 뽐내는 거죠 선생님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약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보이시면은 업체 추천을 할 때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방법이 그냥 그 업체 공고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업체 공고 보면서 학생이 이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이 공고를 보면서 학생을 막 다 일일이 기록장에 다 기록하지 않아요. 뭐 이런 밝은성 있는 학생, 뭐 그리고 인사성 좋은 학생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자주 그러니까 잘 보이는 그리고 자주 인사했던 애들
학생들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평소 모습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공고를 보고 딱 생각나는 친구를 바로 쓰거든요. 그 학생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너가 좀 잘 어울린다, 적합한 것 같다. 근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업체한테 이 학생을 추천서로 넘겨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인사성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선생님 눈에 일단 최대한 많이 띄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취업 지도부라고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부서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부서가. 근데 이제 학교마다 이름은 좀 다를 거예요. 뭐 취업 지도부, 취업 지도반, 뭐 취업 동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취업 지도부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이제 면접도 도와주고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거 피드백 해주시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것도 처음 면접을 해보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면접을 해보고 어떤 질문이 오가는지도 모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취업을 이제 많이 내보내 봤을 거잖아요. 저희보다는 이제 이런 경험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연습을 해주세요. 면접 예상 질문은 추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학생은 자기한테 맞게, 자신에게 맞게 그거를 이제 쓰고 답변을 쓴 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미리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한테 면접을 이제 다 질문을 해주세요. 뭐 자기의 장단점을 소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면접에서 볼 법한 질문들을 추려주시기 때문에 그 점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면접 대응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는 거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가 작성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대응 시뮬레이션도 해주시고 이 경우는 학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정장이나 구두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걸 이제 없는 경우나 이제 구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장이나 구두 같은 거 블라우스나 이런 거를 대여를 해주셨어요. 네, 머리 정돈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아니다 싶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면접에 단정하게 이제 맞춰주세요. 그 점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취업을 그러니까 사회에 처음 나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점, 그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이제 취업 지도부라고 해서 제가 취업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취업을 이제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외에도 그냥 일반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전문 과목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 과목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과목은 극히 드물었고 전문 과목 선생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의 태도가 너무 좋았다 싶으면 거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수업 시간 이외에도 그냥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느낌이 괜찮다 싶으면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의뢰를 해주시거든요. 그 취업 지도부 선생님들 외에도 그 선생님들이 의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게 넓어져요. 혼자 취업을 준비하려면 이제 막 뭔가 막막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약간 열린 마인드로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공기업, 은행권, 그리고 막 대기업, 공기업, 은행권, 대기업 가고 싶은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정말 잘 해놔야 돼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저희 학교는 내신이 30% 이내였고 내신 30% 이내였고 자격증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생활기록부까지 좀 탄탄하게 만들어놔야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반이라고 따로 학교에 한 그 반씩 있을 거예요. 공무원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반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하기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NH 투자증권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 여러분 농심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브랜드를 취업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내신이 30% 안에 못 든다. 그리고 내가 약간 자격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내 생활기록부가 그렇게까지 탄탄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운도 따라주거든요. 취업할 때. 저희 이제 제가 취업을 나갈 시즌 당시에는 제가 취업을 확정짓는 게 8월 달에 확정지었어요. 면접을 합격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저희 학교는 취업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저 이제 공부 그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9월부터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웬열 저희 학교 그 제가 취업 나갈 시즌 당시에
그 2년,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 2월 달에 엄청난 회사들이 공고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좀 너무 빨리 나가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거나 너무 늦게 나가거나 이것도 복불복이 될 수 있어요. 빨리 나가는 게 좋을 수 있고 늦게 나가는 게 좋을 수 있어가지고 그 시즌마다 항상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뭐 빨리 나가는 게 이게 앞에 공고가 엄청 좋은 공고가 나왔거나 전에 좋은 공고가 나왔어도 이번 연도에는 이제 후반에 그러니까 좀 후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좋은 공고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너무 빨리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천천히 나가서 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막바지가 되면은 거의 끝나잖아요. 이제 뭐 거의 다 수업도 거의 진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거의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때 약간 친구들이랑 추억도 좀 쌓고 뭐 친구들이랑 추억 쌓고 그 나이를 좀 즐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간이 되는다면 조금 늦게 취업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내 나이를 다 즐기고 나서 취업을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점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예요. 재직자 전형을 뜻하는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식에도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장점으로는 제일 큰 장점이죠. 내신이랑 뭐 수능 이런 내신 수능으로 가는 방법보다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을 나간다고 치면 3년을 근무했다 하면은 이제 나이가 22살이겠죠. 22살인데 22살에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의 나이는 27살이에요. 이 나이가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7살에 회사 경력 N년 차와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학교마다 이제 재직 유무가 좀 달라요. 어떤 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재직을 병행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한 학기만 재직을 병행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퇴사해도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학교마다 좀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 단점으로는 전공과가 아니라면 대학을 가기 힘들다라는 점인데 제가 대학교 관련한 정보들은 제가 대학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주변 환경과 그 주변 친구들, 주변 선생님들의 이제 상황을 보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관련 입학 준비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적으세요. 저희 학교에는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제 친구도 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자 이제 모르잖아요. 대학도 처음 가보고 취업도 처음 하는 학생들인데 대학교 관련해서 도움 주신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인파가 그 선생님한테 다 몰려요. 그래서 어차피 가도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찾아보더라고요. 뭐 네이버나 그냥 뭐 검색해서 아니면은 어디 진로 진학 사이트, 뭐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같은 데 가서 그 따로 알아보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약간 피폐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다 봐왔어서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대학교 진학을 꿈꿔왔는데 옆에서 제가 그걸 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혼자 다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취업과 너무 반비례하다는 점입니다. 취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대학은 뭔가 피드백 해주시는 선생님이 없다, 적다 이 정도. 뭐 특성화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게 대학을 진학을 꿈꾸는데 계열이 이 내 전공 과목이랑 비슷한 계열이다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만약 취업을 한 경우라면 대학을 간 친구들보다 그 나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린다는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친구들이랑 자신이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완전 MT 막 대학교 에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루고 있는데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퇴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이 좀 부러웠어요. 알려드리고 싶은 점 한 가지는 제 친구들이랑 이제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해서 친구들이랑 톡방을 몇 개 만들었어요. 취업 나간 학생들이 12명 정도이었었는데 현재 저를 포함한 친구들 8명이 퇴사를 했고 2명을 제외한 6명이 재직자 전형의 방법이 아닌 일반 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학습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점을 또 장점으로 바꿨어요. 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그 과에서 약간 놀거나 약간 불량스러운 사람들은 없거든요. 불량스러운 학생들은 없는데 자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엄청 무서운 선생님들 있잖아요. 무서운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학생들이 거의 다 잤어요. 한 80%? 90% 정도는 다 엎드려 있거나 안 듣거나 자고 있었고, 근데 이 점을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냐면, 저는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내용을 바로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애들이 다 자니까 선생님이랑 저랑 거의 1대1 아니면 1대3 정도의 비율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 이해 안 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여쭤봤고,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기록부가 이제 좀 열정적인 학생,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열정적인 학생, 그리고 질문이 호기심이 많고, 이런 장점들 위주로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 선취형 후진학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오자면, 대학교마다 졸업 때까지 재직을 병행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1학기만 재직을 병행하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퇴사를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전자일 경우. 그러니까 졸업 때까지 대학을 병행해야 되는 학교일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퇴근하고 바로 가서 집에서 눕고 싶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학교까지 갔다가 와야 되고, 갔다 오면은 그 수업 듣는 것만, 아니, 수업 들을 뿐 아니라 뭐 과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졸업 시즌이면 졸업 작품도 해야 되고, 뭐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제도를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학교를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재직자 전형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입학했을 때 나이가 비슷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걱정은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 그 전형으로 왔기 때문에 비슷한 노래거나 나이 차이가 나도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졸업하신 선배님한테 들은 건데, 다 그런 분위기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에 졸업장이 이제 야간대학교, 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 졸업함, 이런 졸업장이 그 일반 4년제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졸업장이 뭐 야간대학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4년제랑 똑같은 졸업장을 주는 학교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 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본인에게 맞는 유형별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성화고 입시를 고민하시는 학생들 분들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대학교 목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을 목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학도 취업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 세 가지 위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학 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교 과가 내가 입학하려는 그 학과랑 같다,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특성화고 추천. 근데 그 외에 같은 계열의 과가 아님에도 내신을 관리하기 쉬울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대학교 그 인문계 친구들이랑 특성화고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그 과목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인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을 특성화고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신 취득을 목적으로 했는데 내신 관리가 잘 안 나왔어. 진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내신 관리가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을 봐야 할 때 인문계 친구들이랑 특성화고 친구들이랑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 관리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공하려는 과랑 좀 비슷한 계열의 과다, 그러면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취업을 목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역시 학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입학을 하시기 전에 관련 학과 계열 자격증을 공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내성적인 인문계를 가면 바닥을 깔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유형에 속했는데, 이런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특성화고를 추천, 비추천이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특성화고마다 그 과가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달라요. 그리고 다양하게 많고 다양하게 다른 그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고 학과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입학 설명회를 여러 군데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입학 설명회 같은 곳에 참가를 하게 되면 관련 학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나, 동시에 학과에 대한 장단점을 알 수 있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학 설명회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